안녕하세요. 이슈와 클릭의 아나운서 조민주입니다. 지난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만큼 이번 주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중심에는 카드사가 있었죠. 카드 사태로 인해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정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아요. 네, 수습 비용만 40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 재발급, 손해보상, 사후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 비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객 이탈과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하면 간접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수습 비용 중에서도 특히 카드 재발급 부분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카드 재발급 비용과 우편물 통지 비용만으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202억 원, 87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콜센터 확장 운용으로 인한 비용과 인프라 확장 비용 등을 추가하면 지금까지 40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KB 국민카드는 집단 소송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그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86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도 각각 352억 원, 500억 원씩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싸이월드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이 3개월 영업 정지라는 최악의 선고를 내렸죠. 카드 3사 입장에서는 이 주요 고객들을 놓칠까봐 불안하겠어요. 네, 벌써 10% 정도의 고객 이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롯데, 농협카드의 탈액 건수는 총 84만 건으로 재발급, 해지 건수는 61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탈액 건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탈액 건수는 국민카드 28만 건, 롯데카드 21만 건, 농협카드 33만 건 등 총 84만 건이고요. 해지 건수 97만 건, 50만 건, 80만 건 등 228만 건입니다. 재발급 건수는 125만 건, 99만 건, 158만 건 등 383만 건입니다. 카드 한 장당 재발급 비용이 총 5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도 카드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한 우려가 벌써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KB금융의 경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중반이었던 주가는 한 달 만에 3만 원대 중반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약 7%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종의 경우 2.7%, 금융업종의 경우 4.39%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스피 하락률이 1.7%인 점을 감안하면 하락률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가의 수익성 악화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카드사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해도 좋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카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삼성카드는 카드 3사 정보 유출로 3개월 반사이익과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연간 세전이익 4%가량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반사이익을 얻는 회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카드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카드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곳도 있는데요. 정보 규제, 제휴의 감소에 따른 카드 상품 매력도 하락, 그리고 전산 투자 비용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공격적 영업이 쉽지 않다는 점과 고객의 전반적인 불신이 크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보 유출 건수의 불씨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보 수집의 제한, 그다음에 계열사 간 정보 공유의 제한, 그다음에 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그다음에 과징금을 대폭 올렸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내용만 들어봐도 정보 제한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사실 제2금융권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큰 난관을 맞는 셈이네요. 네, 실제 그간 제2금융권은 고객 정보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은행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구매해서 금융업을 영위했었는데요. 그러한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앞으로는 영위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카드사의 불똥이 제2금융권 또 나머지 금융권까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형국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위기를 맞게 될까요? 네, 그간 공격적인 영업을 주로 했었던 보험업계의 위기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보험업계의 경우 텔레마케팅 판매 중지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보험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텔레마케팅이 발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텔레마케팅 기여도가 높았던 흥국화재, 롯데손보, 동부화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입는 쪽은 아무래도 카드 재발급 업체가 아닐까요? 네, 그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직접 페로 스마트카드 제조업체인 ICK는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카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보안과 관련된 이니텍, 라운시큐어, 소프트포럼 등도 덩달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으로 정보 수집도 까다로워지고 불법 정보 이용도 많이 줄어든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의 금융업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특히 소비자 금융업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번 대책은 생산자 중심의 금융업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업으로 재편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례로 미국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리테일 금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무척 높아서 기업이나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소비자 금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측이 많은 비용을 내기는 했지만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한 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업에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이 처방전이 특효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